10초, 과장 조금 더 보태서 12초 정도면은 어디가 이제 제일 싸게 대출이 나오는지 파악할 수 있는 꿀팁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. 정보현 미래에셋생명 부동산 선임 컨설턴트 모셨습니다. 이번에 대출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요. 기준금리가 내렸다고 하는데 내금리는 왜 오르냐? 네. 요즘 이런 질문을 갖고 계신 분들이 좀 굉장히 많으세요. 왜 그런가요? 네, 혼합형, 그러니까 고정금리에 적용되는, 그러니까 연동되는 금리는 보통 이제 금융채 5년물을 이제 기준을 하고 있는데, 이거는 기준금리, 한은에서 인하했던 기준금리하고 아주 뭐 실시간으로 반영되진 않고, 이 금융채의 채권 가격과 금리하고 연관이 있다 보니까, 한은에서 기준금리 인하했지만, 요새 코로나 확산에 따라서 경기 침체라든지 둔화 우려에 따라서 현금을 확보하고자 하는 뭐 외국인 투자자가 안전시장이라고 하는 이 채권시장까지 매도하면서 현금 확보에 나서게 된 거죠. 그러니까 금융채 5년물의 가격은 좀 떨어지게 됐고요. 그 채권 가격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이제 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니까. 채권금리가? 예, 그렇죠. 그렇게 되니까 이 담보대출 금리가 결국 올라가게 됐던 거고요. 혼합형의 판매가 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에도 내금리가 올라갔던 분들은 아마 혼합형 가입하신 이유가 좀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그러면은 이제 혼합형으로 대출을 받으시는 분들하고 변동으로 받으시는 분들하고 네. 보통은 어떤 분들이 좀 유리한가요? 역사적으로 좀 보면은? 보통 전통적으로는 장기간 가져갈 때는 고정금리가 유리하다라고 얘기들 많이 했고요. 사실 이런 추세는 최근까지도 이어져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.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요새 같은 흐름이면 변동금리로 갈아타는 게 좀 나을 것 같다라고 일단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. 이제 정부에서 이제 그 정책으로 내놓는 이제 부동산 관련 대출 정책이라든지 뭐 중도상환 수수료가 또 큰 이제 거래 비용이 될 수도 있겠고요. 향후 시장금리 전망도 중요한 이제 변수가 될 수도 있는데, 일단 저는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은 대출이 필요한 사람의 예상되는 대출 운영 기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. 내가 이 대출을 얼마나 유지할지가 네. 중요하다는 말씀이시죠? 그렇죠. 그래서 보통 이게 5년, 10년 안쪽이면 저는 변동금리가 좀 유리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. 이제 그 이상 장기간이면 고정금리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. 그러니까 보통은 고정금리가 실시간적인 그 시장의 금리를 반영하기 좀 어려운 탓에 변동금리보다는 조금 높게 그 형성이 되어 있죠. 그래서 최초의 대출을 실행하고 나서 고정금리 대출 대비 변동금리 대출의 이자 납입분이 더 적게 나오는 그 시점, 그때까지 운영할 계획이라고 하시면 고민 말고 그냥 변동금리로 선택하시는 게 좀 유리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. 향후 이제 금리 같은 경우도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합니다만 단기간으로는 계속 인하 쪽에 어떤 가능성이 더 열려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기준금리 인하했던 것이 은행의 이제 수신금리로 본격적으로 이제부터 좀 적용이 되고 있고요. 뭐 은행권의 1%대 주담대가 뭐 목전에 두고 있다. 뭐 이런 얘기도 있어서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변동이 좀 유리할 거로 생각이 되고요. 이제 다만 이제 10년 이상, 20년, 30년 이상 이렇게 장기간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하시면 일희일비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. 최근 1, 2년 사이에도 금리가 역전, 재역전 됐다시피 고정으로 가고 일정 기간 이후에 수수료 감안해서 계속 저금리가 유지가 될 것 같으면 그때 가서 뭐 저리의 금리로 뭐 대환 대출을 하셔도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고정금리 하셔도 큰 무리는 아닐 거다. 리스크 헤지 차원에서 더 나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.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이제 코픽스가 이제 발표된 이래 역대 최저치, 그러니까 뭐 1.26%까지 보이고 있고, 또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그 조정이 되는데 이번 5월 15일이라든지 6월 15일까지 추세를 한번 보고서 결정하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. 일단 대출을 뭐 혼합이든 변동이든 선택을 했습니다. 그럼 네. 은행도 골라야 하잖아요. 예, 그렇죠. 근데 그러면은 이제 내 주거래 은행만 이용하시는 분들, 그런 충성파 고객들 같은 경우에는 네. 기존 주거래 은행에서 받는 게 나은지, 아니면 네. 새로운 은행 창구를 뚫어야 하는 건지, 좀 어떤 게 좀 유리한가요? 네, 그렇게 충성도가 로열티가 있는 고객이면 사실 대출도 주거래 은행하고 하는 것이 아마 관리 차원에서 더 편한 것은 있을 텐데요. 대출이라고 하는 게 워낙에 장기로 운영되는 상품이다 보니까 작은 금리 하나에도 사실은 20, 30년의 이자의 총합을 합하면 되게 크게
또 다가오지 않습니까? 그래서 좀 주거래 은행이라고 하면 실적이 있기 때문에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이제 거래들에서는 좀 자유로울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세트로 따라오는 게 우대금리를 받기 위해서는 자동이체가 좀 걸려야 되지 않습니까? 공과금이나 관리비도 이게 급여가 따라오고요. 청약도 있어야 되고 카드도 있어야 되고 뭐 적금도 있고요. 근데 최근에는 뭐 이제 코로나19로 좀 경기가 안 좋은 면이 좀 많이 반영이 돼서 저축과 관련된 그런 부수 거래는 좀 없어졌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이 점 좀 챙기셔서 금리가 좀 낮은 은행으로 대출을 받아야겠다라고 했을 때 따라오는 부수 거래를 좀 확인하셔서 좀 유불리를 판단하시면 좀 좋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이제 은행별 경향성, 이 주담대에 대한 경향성이나 아니면 상품별 특징들이 좀 있을까요? 금리 결정 방식이 시중 은행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 은행명을 직접 언급을 하는 게 나을까요? 해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. 예. 먼저 같은 경우는 신규 코픽스를 기반으로 해서 연동되는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산정을 합니다. 반면에 이제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일단 금리를 좀 결정을 하고 신규 코픽스의 변동분만 이렇게 감안을 해서 금리가 결정되는 걸로 좀 알 수가 있겠고요. 그리고 어떤 이제 은행마다의 성향이라든지 이거는 크게 의미는 없고 사실은 이제 담보대출이 필요한 사람 경우에는 더 참고하면 좋을 만한 게 은행마다 프로모션이 있거나 아니면은 영업적으로 좀 드라이브 걸 때가 있어요. 그때를 잘 포착해서 대출을 좀 상품을 받는 게 더 유리할 거로 좀 생각이 됩니다. 그 드라이브를 거는 시즌이라고 한다면은 보통 우리가 뭐 상반기, 하반기, 네. 연간 기준으로 좀 회사 같은 경우 실적을 좀 나누잖아요. 예. 그럴 때 좀 아무래도 좋은 상품이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요? 예, 그때가 있고요.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모든 금리 비교를 좀 할 수가 있는데요. 토지나 상가하고 달리 이런 주택들, 특히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가 더 극명할 수가 있는데요. 좀 규격화돼 있고 좀 정형화되어 있다 보니까 LTV나 DTI 또는 이제 DSR처럼 국가에서 대출의 한도를 이미 범위를 좀 정해놨기 때문에 그 이상 초과하는 대출 한도를 얻기는 좀 쉬운 일은 아니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. 다만 이제 금리는 10초, 과장 조금 더 보태서 뭐 한 12초 정도면은 어디가 이제 제일 싸게 대출이 나오는지 좀 파악할 수 있는 꿀팁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. 10초 만에 금리 현황 파악하기. 네네, 10초 만에 금리 파악하기. 그러니까 어디가 전국에서 가장 싼지 파악하시는 방법이 있는데요. 은행의 대출금리 같은 경우는 이제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. 그 녹색 창에 은행연합회를 검색을 하셔서 들어가시면 소비자 포털이라고 나와 있고요. 각종 수수료, 금리 비교가 있습니다. 클릭하시고 이제 거기서 주택담보대출로 클릭해서 들어가면 모든 은행을 전부 다 클릭을 하고 상환 방식에 대해서도 전부 다 상환 방식 다 클릭하셔서 최종 검색을 누르면은 아마 LTE 빠르면은 1초도 안 걸릴 수도 있고요. 2020년 이제 4월 기준으로 전국 은행별로 주담대 평균 금리가 이제 DGB가 2.62%, KB국민이 2.64%, 그 다음에 NH농협이 2.6%고 우리은행도 동일하게 2.6%, 그 다음에 한국시티은행이 2.61%고요. SC제일은행도 동일하게 2.61%. 지금 말씀드린 한 4-5군데의 어떤 시중은행들이 현재는 가장 낮은 평균 금리를 보여지고 있고요. 여기에 신용이나 소득에 따라서 약간의 가감은 될 수가 있는 거죠. 그러면은 어렵게 방문하지 않고 어디다가 내가 한번 알아봐야 될지가 일단 한번 1차 필터링이 좀 된 것으로 좀 생각이 되고요. 많은 이제 여신 담당자, 대출 담당 행원들이 연락을 가장 많이 이제 주고받고 하는 은행이 방금 말씀드린 은행이 될 거고요. 이제 금리를 알았다고 해서 이제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실행을 좀 옮겨야 되지 않습니까? 여기에 또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. 아까도 이제 살짝 언급드리긴 했는데 최종적으로 고객에게 전달되는 금리는 이제 어떤 과정을 통한 확정된 이 전체만 보여지는 거고요. 이걸 이제 뜯어다 보게 되면 크게 보면 이제 기준금리가 있고 시장금리라고도 하는데요. 여기다가 이제 스프레드라고 하는 금융기관마다의 가상금리가 있고요. 이 가상금리는 사실 크게 변동폭은 없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기준금리가 이제 중요한 건데 이게 끝이 아니라 이 뒤에 이제 재량껏 좀 변동이 있는 그런 이제 감면금리나
또는 조정금리가 따라오게 되는데 앞서서 주거래 은행하고 할 때 이제 실적이 있으니까 부수거래 확인을 좀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이런 것들이 오게 돼 있어요. 가산금리 같은 경우에 사실상 개개인마다 고정값이다 보니 일단은 금리가 가장 싼 은행을 먼저 고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대금리를 어떻게 좀 적용받을 것이냐 그렇죠. 그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네요. 네네, 그렇습니다.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어떤 은행이 가장 요새 적극적으로 대출 영업을 하고 있는지, 금리가 조건이 가장 좋은지는 어떻게 파악할 수 있냐면 은행연합회에서 현재 가장 최근 기준으로 공시되어 있는 금리만 비교할 게 아니라 이거를 이제 우측 상단에 보면 엑셀 시트로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거를 뭐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이렇게 일정 주기별로 일단 다운로드 받으면 이 데이터가 축적이 되면 이제 통계가 되지 않습니까? 그때부터는 이제 흐름이 딱 보이기 시작합니다. 아, 어디가 낮은 구간으로. 시계열로 보라는 거죠. 아, 예, 그렇죠? 그렇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말씀 잘 들었습니다. 정보현 컨설턴트와 얘기 나눠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